밤섬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안녕하세요. 밤섬 특집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올리브 함드릴입니다. 네, 저희는 마포 FM에서 지구마을이라는 생태 로컬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밤섬과 람사르 습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충청남도 있는 서천 갯벌 다녀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인터뷰를 또 2번이나 했는데요. 인터뷰 막 섭외부터 제작까지 방송 제작까지 함께한 드릴쌤은 어떠셨나요? 저번 방송 진행하면서? 네, 특히 홍성민 사무국장님이라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좀 일하셨던 분의 인터뷰를 저번 주에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토박이시다 보니까 그 갯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살고 계신 많은 지역 주민들도 어민이시고, 그래서 이 갯벌의 그런 피해가, 갯벌의 생태계 손상이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삶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역시 지역 주민이 움직여야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더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 주민들이 이제 밤섬을 매개로 좀 만나려면 연결되려면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회차였어요. 제가 최근에 생명을 보는 눈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도를 보는 눈, 그리고 풍경을 보는 눈, 그리고 생명을 보는 눈. 자연을 바라보는 눈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지도를 보는 눈은 거의 개발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고, 풍경을 보는 눈은 도시인들, 그러니까 잠깐 힐링을 위해 풍경을 보고 가는 도시인들을 좀 지칭하고, 생명을 보는 눈은 멈춰서 가만히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약간 좀 일컫는 그런 비유를 나타낸 말인데요. 들으면서 이 작가님의 그 습지와 그 자연 생태에 관한 애정을 조금 엿볼 수 있었고, 저희도 8회차 동안 이 습지 탐방 그런 프로그램 특집을 이걸 진행하면서 조금 더 생명을 보는 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좀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인제 용늪습지를 다녀왔거든요. 그 탐방기와 또 용늪습지가 어떤 데인지, 또 해설사님의 오디오도 같이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늘 그랬듯 저희 용늪습지와 관련된 퀴즈 시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Too much place, too much voice, too much chance, there's too much. 첫 번째 문제를 바로 드릴게요. 과연 얼마나 주실지. 짜잔. 자, 첫 번째, 강원도 인제 대암산에 있는 용늪습지는 대한민국 제1호 람사르 습지로 성전된 시기는 1997년이다. 정답은 O. 네, 맞습니다. O입니다. 좀 뜻깊은 지역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된 1997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좀 특별했고요. 2번째 문제. 이탄 습지로도 알려진 용늪습지의 역사는 약 1000년으로 추정된다. OX. 정답은 X. 네, 맞아요. X입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컨디션. 찍은 거였어? 네, 당연하죠. 그러면 몇 년일까요? 한번 1000년과 10,000년 사이를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건 또 예측을 못했는데 혹시 10,000년? 다운. 다운? 5,000년. 네, 맞습니다. 5,000년으로 어림잡아서 5,00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반만년 생태 도시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늪습지의 역사는 정확히는 4,000년에서 4,500년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제 어림잡아 5,000년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3번째 문제. 용늪은 지리적으로 남과 북, 동과 서를 구분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생을 알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OX. 정답은 O? 정답은 O 맞습니다. 네. 용늪이 저희가 가봤지만 좀 DMZ 근처에 있어요. 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북쪽과 북한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그 지리적으로도 또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특징이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식물과 생물을 엿볼 수 있다는 되게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막 많은 그 과학 연구원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4번. 대암산 용늪의 물은 그 산성과 염기성을 그 나타낼 때 pH라는 그런 단위를 쓰는데요. 그 1이 산성에 가깝고 10이 염기성에 가까워요. pH 3.4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대암산 용늪이 물살이가 살기 어려울 정도다. OX. 정답은 X?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죠? 네네. 사실 이 이탄 습지의 특징인데요. 이 이탄이 나오면서 유기산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유기산 때문에 산성이 점점 강화돼서 이런 물살이가 살기 좀 어려울 정도고 그 대신 그에 맞는 식생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끈끈이 주걱 같은 식충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식충생물이 보통 이런 산성이 많은 습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었고,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용늪에만 서식하는 생물종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개통발, 2번 대암산 집각의 거미, 3번 비로용담, 4번 고추잠자리, 5번 대암사초. 정답은 제가 제일 잘 아는 바로 그 생물 4번 고추잠자리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티 안 내려고 일부러 고추잠자리 말할 때 안 웃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고추잠자리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네, 출제자 애들 너무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고추잠자리 빼고 나머지 4가지가 용늪에만 서식하는, 특히 그 비로용담 같은 경우는 북한을 제외하면 남한에만 있는 식물이라 굉장히 이 용늪에만 살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서 굉장히 좀 유명한 대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용늪습지에 관한 퀴즈를 좀 다뤄봤는데요. 저는 이거 퀴즈 준비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용늪습지가 어떤 데인지를 조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용늪습지가 뭐 하는 곳인지 이제 낯선 청취자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bout 용늪습지. 짜잔. 감사합니다. 자,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소화면 서흥리산 170번지 일원에 있고요. 아까 이제 퀴즈에서 나온 것처럼, 용늪습지는, 1997년에 대한민국 제1호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고요. 용늪습지 이름이 왜 용늪일 것 같으세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용이 살고 있다. 오, 맞아요. 용이 딱 누가 봐도 그 드래곤 할 때 용 같죠? 네.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이 조상분들이 그런 유래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가봤을 때 굉장히 안개가 자욱하고 실제로 좀 맑아서 안개는 조금 보기 어려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개로 자욱한 날씨여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묘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거 되게 용이 사는 데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 용늪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비가 안 온다거나 가뭄이 좀 오래 지속될 때 거기에 살던 조상분들, 주민분들이 기우제를 용늪에서 지냈다고 해요. 용한테 제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그런 독특한 역사도 있고요. 그 습지가 큰 용늪, 그리고 작은 용늪, 애기 용늪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용늪이 1966년에, 그러니까 60년대,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비무장지대에서 생태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로 너무나도 이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서 천연기념물에다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지정되고 또 습지 보호지역, 산림 유전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지정도 받고 굉장히 많은 지정을 받아서 최근에는 이제 람사르 협약에 가입도 하지만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로도 강원도 인제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생태적 특징도 한번 알아보자면요.
저희가 지금 갔던 대함산이 해발 1280m거든요. 그래서 그 1280m 올라가면은 딱 그 용렙습지 그 돌이 약간 위험한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 되게 위험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층 스번인데요. 세계적으로 이 고층 스번이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유일했는데 그 제주도에 하나 발견되면서 대표적인 고층 스번으로 됐고요. 이 고층 스번이 단순히 고층, 높은 곳에 있다고 붙여지는 이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냐에 따라서 저층, 중간층, 고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얘네는 이 대표적인 게 이탄층이라고 갖고 있어요. 이 이탄층, 네, 이탄층이 이탄이 뭐냐면 식물이 죽으면 그 쌓이잖아요. 분해가 원래 돼서 땅속에 묻히잖아요. 뭐 네. 화석 같은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식물이 분해되거나 썩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수분이 많고 저온이라서 마치 미라처럼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해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식물들이 채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쌓여서 마치 화석처럼 이렇게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탄이라고 퇴적물의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특유의 갈색의 층을 이룬 그런 이탄층이 쌓여서 고층 스번으로 이렇게 계속 볼록한 형태로 약간 조금 높은 형태를 갖게 된 습지라고 해서 용렙습지가 고층 습지이자 이탄 습지 이렇게 많이 유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용렙습지의 역사가 4,000년, 4,500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냐면 이 이탄층에서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거기에 있는 그 식생이랄까? 그 식물들의 그 자취를 조금 추적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썩지 않고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 뭐 현미경을 관찰하다 보면 역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추적을.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4,500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흥미로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퀴즈에서 말한 것처럼 또 용렙이 이 남과 북쪽 굉장히 중간지대에 있는 지점이라서 한반도 전체 식생을 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한반도의 타임캡슐이다. 생태 족보다.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탄 때문에 아까 퀴즈에서 또 얘기가 나왔었던 강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기산이라고 식물이 분해되면서 산성이 특유의 그런 산성 물질이 나오는데 또 물 이끼류가 같이 살면서 더 산성이 낮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물 이끼, 뭐 끈끈이 주걱, 기생꽃 이런 고층 스본에만 사는 식충생물, 뭐 희귀식물 이런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생물 다양성 지역이기도 하고요.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비로용담이라는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되게 볼 수 없는 지역, 지리적 위치이기도 하고 특히 보통 그 여름이 되면 되게 춥잖아요. 아니죠. 덥죠. 더운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이 용렙습지가 되게 저온 한랭한 습지여가지고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그런 습지만의 생물적 특징, 생태적 특징이 그대로 담겨서 식생으로 나타난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서 저희가 그쪽 직접 갔다 왔잖아요. 진짜 거기에 해설해 주시는 분이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식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되게 신기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진짜 용이 웅크리는 것처럼 좀 넓고 되게 좀 약간 제가 봤던 습지 중에서는 좀 더 규모가 진짜 있는 그런 습지였고 그 습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나무길이 있는데 그걸 걸으면서 이제 해설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해설사분의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뭐 자연에 나는 그 식물들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좀 생각이 좀 나네요. 근데 정말 생물 다양성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너무 다양해서 안 붙이는 네, 건가? 분류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확실히 이 강원도 인제에 있는 용립습지가 되게 생태적으로 정말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서 연구원들끼리의 교류도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제 포럼이라든지 환경 포럼에서도 과학자들 간에 이런 식으로 강원도 인제에 뭐 파견 나가서 그 생태적으로 모니터링한 것들 서로 교류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뭐 어떤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뭐 전북 고창도 뭐 되게 유명했지만 거기에 갔을 때는 되게 좀 위험이 있는 그런 습지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더 나라에서도 뭔가 신경 쓴다 이런 게 느껴졌던 그런 습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용립습지가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걸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웅곡습지가 아니라 용립습지를 갔다 왔어요. 8월 중순이었나요? 그때 갔다 와서 되게 여름이었지만 되게 시원한 그런 기분을 받아서 좀 생경한 경험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것들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저희 당시에 해설사 분과 인터뷰도 좀 진행했는데 그거를 먼저 듣고 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던 평소에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 이런 산과 달리 생태 보존 지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 입구에서 도로 외에는 절대 다니시면 안 됩니다. 또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지뢰지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뢰지대를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시면은 큰일 나니까 절대 길 아닌 곳은 가시면 안 되고 또 인솔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 앞에 추월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나요? 어디를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꼭 필히 사전 예약해가지고 여기서 표를 착용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항상 동반을 해야 되고요. 가이드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북한 금강산도 보이고 이 북한에 있는 산들 다 보이고 그래요.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원 가장 높은 지역 1300, 1280 높이의 습지가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들 여기 들어보면 뭐 몇억 년 전에 못이 생성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억 단위로 나오고 몇백 년, 몇천 년 전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탄층이라 해가지고 보통 식물이 물 속에 있으면 썩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막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식물이 있는 거예요. 씨앗도 지금 보존이 돼 있고. 그런 게 참 신기해요.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연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탄층이라고 이제 한 1m 정도가 식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썩질 않고. 그래서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는 그 생태 데크로다 한 700m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태 데크는 중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요 스틱 같은 거 잘못 찍으시면 낑겨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스틱을 좀 안전하게 들고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홍구하고 인제하고 거의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대암산 용릅 생태 탐방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해설이지만 일단은 그 보호 활동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식물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도 있는데 한번 들어온 건 완전히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용릅 안에까지 또 LA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옆에 보면 그 발터리개를 해놨으니까 발을 털고 그리고 용릅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털이가만이 아니라 사실은 흙도 많이 묻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습지 보호구역이라서 제한적인 인원만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람사르 협약 제1호 습지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인력도 8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킴이 선생님 4분이고 해설사분이 4분인데 그래서 이제 환경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중에 170일 정도는 안개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4.4도니까 저온 현상을 보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릅 안에는 이런 환경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분해되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는 이탄층이
아주 두텁게 쌓여 있는 그러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가 용늪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늪에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 비로용담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7월 달에 펴요. 근데 지금 피고 있는 것은 그 용담이라고 피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예,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충식물 하면은 그 학생들은 대부분 뭐 끈끈이 주걱이나 파리 주걱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습한 가장자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용늪에 있는 요 개통발은 물 속에 있어요. 아주 희귀한 그러한 그 식충식물이 서식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곤충으로서는 요 한국 견뱀잠자리라고 있거든요. 근데 모양새는 그 머리는 뭐 진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허리하고 그 뒷모습은 매미나 매미나 뭐 파리 비슷하게 날개도 달려 있고 그렇거든요. 우와, 얘가 잠자리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그 2012년도에 그 용늪 습지 보호구역에서 발견돼서 학계에 보고된 희귀종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곳이 그 큰 용늪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면적은 한 10,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웅덩이가 30-40개가 있어요. 웅덩이 보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 초원처럼 보이지만, 저기에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 그리고 희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이 있어요. 물이 한 30cm 정도 요 사이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그 이탄층이 되겠는데요. 그 이탄층이 뭐냐면 이제 그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다 가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쌓여 있는 것을 그 이탄층이라고 그럽니다. 용늪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mm에서 3mm 정도 쌓인다 그러는데, 낮은 곳은 한 40-50cm, 또 깊은 곳은 1m 한 80 정도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으니까 거의 그 4,500년 이상의 이쪽 지역의 생태 환경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탄층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뭐 1000년 전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다 갔는지, 이쪽의 기후는 어땠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반도의 생태 환경의 역사까지도 알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가 있는 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세계 습지 협약인 남사르 협약에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등록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사르 협약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곳 이상 등록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이제 등록한 습지가 되겠고요. 저렇게 새빨갛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 주민들이 좀 이 습지 관련해서 하시는 활동들이 있어요. 주민 활동이나 이런. 활동하는 게 이제 그 용늪을 그 매력물로 해서 생태 탐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함께 하신 것도 그냥 단순한 용늪 탐방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5,000원씩도 내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안내를 해서 용늪을 이렇게 탐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용늪 습지 보호구역에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자도 나오고, 뭐 보고회도 하고, 예,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선생님들하고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지역 주민들이 올라오셔서 애래식물 제거를,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용늪에도 벌써 12종의 그 애래식물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해서 위축시키고
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 생태 모니터링을 생물종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딱히 이게 딱 타겟으로 잡으신 생물종이 있으세요? 기태종. 예, 뭐 기태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료용담에 대해서도 뭐 중점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이쪽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네네. 또 환경은 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이 분포 어느 쪽에서 어떻게 객체수가 늘어나고 있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런 부분. 뭐 하여간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달 혹은 뭐 매주 이렇게 모이세요, 주기적으로? 지역에는 그 지역위원회 내에 생태조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이런 습지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 활동은 많이 하시는 거죠? 일단 여기는 그 환경부가 주체적으로 그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도 거기하고 연관돼서 함께 이제 보존 보호 활동을 하고 있죠. 지역 주민들하고. 아까 그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 민관이 함께하는 위원회인가요? 그렇죠. 지역관리위원회라고 람사르 그 습지 재지정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요새 여름이 되면 뭐 폭우나 폭염이나 날씨 변화가 요새 심하잖아요, 몇 년 새에. 좀 영향은 없나요, 습지 생태계 좀 뭔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뭐 관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아무래도 기후 변화의 영향은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이 그 용록 안에 있는 생물들의 어떤 객체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개화의 시기도 그렇지만 그 많이 피고 적게 피고 이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톡착종에게서 특히 그런 현상이. 글쎄, 어쨌든 저희는 뭐 야생화 기준으로 눈에 띄니까 보고 있는데, 지금 용록 안에는 거의 뭐 토착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외래종이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뭐 유입돼서 얘네들이 객체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항상 있었던 건데, 어느 해는 꽃이 좀 많이 피고 어느 해는 적게 피고 또 어느 쪽은 한쪽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한쪽은 위축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그것까지 뭐 자세히 들여다서 뭐 이렇게 관찰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여기는 지질적인 특성이 좀 있는 건가요? 이게 물이 잘 안 빠지는? 일단은 그 이탄층이 두텁게 쌓여 있다 보니까 물이 뭐 급격히 높아지거나 수위가 높아지거나 급격히 빠져서 나가서 이렇게 건조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편차가 상당히 적어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 않고, 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그냥 쫙 빠져서 마르지 않고, 이런 거는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환경 관련해서 도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습지 부분은 람사르 협약이라고 그 세계 습지 협약이 있는데, 상당히 그 보호 활동이라든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게 그 협약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게 되면 아마 뭐 마포 그쪽 주민들한테도 또 이렇게 자연환경하고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습이 이게 넓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난 나왔을 때로 아버지하고 산을 다녔거든. 점점 좁아서 축소가 되고 있다고 지금 저게. 그 나무 이렇게 들어온 거 좋고, 계단에서 나무가 너무 커갖고 자라갖고 옛날에 다 여기도 그래, 여기도 다 내려다 보이던데 이게. 기후가 바뀌면서 온난화가 되면서 이게 나무 이렇게 큰다고. 옛날에 이게 다 겨우 들어갔어, 나무가. 그전에는. 그리고 저 안에 숲도 들어가 보지만은 이 꽃 같은 것도 못 자라는 게 사초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 꽃 나무 같은 거 자꾸 들어오면은 꽃이 자랄수록 꽃은 못, 거의 근데 습으로 이제 보존은 된다 그러지만은 내가 생각에는 나무가 자꾸 침범을 해, 나무가.
왜냐 물기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숲이 물기가 마르는구나. 그렇지 마르는 거지. 원인은 옛날에 그 육립이 아니라니까. 처음 온 사람은 감탄하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점점 이제 좁아지는 거야. 점점. 그 나무 갖다 다 캐내야 돼. 사실은 습을 보존하려면 나무는. 네, 지금까지 해설사분의 오디오를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 안내인 분께서 2탄 습지에 관한 특징을 조금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생태해설사 분께서 용늪 습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고, 세 번째로 산림보호원 분께서 용늪 습지에 처한 상황, 근황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제 용늪 습지를 직접 탐방을 다녀왔는데, 가보면서 조금 어떠셨어요, 드리쌤? 좀 산림청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세 번째셨잖아요. 네. 네,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좀 오래된 토박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 습지에서 발생하는 또 육화 현상, 그러니까 육화 현상이라는 건 습지가 땅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런 현상이라던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습지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좀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습지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데 나무가 자라고 있다. 어렸을 때랑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개입해서 이제 나무를 뽑고 물기를 터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증언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들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8회차 동안 강의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제기됐던 이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가, 육화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좀 처음과 지금 조금 달라진 그런 시각이 있나요? 변화가? 좀 저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인간이 긍정적으로 자연과 맺어가는 어떤 관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어떤 파기의 어떤 개발 중심으로 좀 자연과 많이 관계를 맺어왔다면 지금은 인간이 자연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존할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화 현상에 어느 정도 반드시 필요한 개입만 해서 이 이 생태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다면은 전 좀 개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또 습지를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 네네. 점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고창 온곡습지 때는 그냥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활동도 하고 모니터링도 되게 활발한 것 같은데 그 용렙 습지는 이제 군 막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 북한과 굉장히 가까웠던 곳이라서 지뢰가 깔려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주민들의 출입 지역이 뭐 제한되고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된 허가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흥미로웠고 또 이제 저희가 차를 타고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다가 마치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어떤 문을 타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출입증 같은 거 주시고 그리고 안내인 분께서 저희 뭐 이렇게 주의사항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이 옆에 다리를 딱 보는 순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또 무엇보다 등산 소요 시간이 5시간이라는 것에 조금 생각보다 좀 겁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한랭한 기후 조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도 느껴졌어요. 저는 생각보다 올리브영의 신음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뒤에서 막 이러면서 내리막길 내려올 때마다 맞네. 네. 그쵸. 그게 이제 예상치 못한 대암산, 그러니까 돌이 많은 산이라는 걸 제가 예측하지 못하고 약간 좀 진흙에 최적화된 신발을 신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탐방할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진흙이 있으시니까 진흙 유의하시고 또 물과 이런 이끼들이 많으니까 미끄럽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이거 완전 귤팁. 네. 그러면 또 광활한 습지 가는 길
물론이고 또 습지의 전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느낀 인상 같은 게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있었던 습지들은 산지 습지가 약간 산지 비탈길이 약간 있긴 했지만 진짜 대암산에 있는 용늪은 아예 진짜 산에 좀 위에 올라가야 해발고 좀 올라가야 있는 습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훨씬 광활한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랄까? 맞아. 좀 느껴지는 그 체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크기도 규모도 지금까지 방문했던 습지 중에서 물론 갯벌은 이제 해안가에 있는 거다 보니까 면적이 비교가 안 되지만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어떤 습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 나무에 둘러싸여서 이제 습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의 산 중간에 이런 습지가 있다니라는 느낌이랄까? 이런 맞아. 평평한 공간이. 맞아. 산이 둘러싼 느낌.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거기가 이제 DMZ 근처다 보니까 좀 묘한 기분이었어요. 맞아. 약간 그 알포인트 같은 영화가 떠오르면서 알포인트 아세요? 알포인트 알죠? 전혀 다른 영화긴 하지만 약간 조금 으시시한 산의 분위기가 조금 느껴졌고 저도 올라갔을 때 아까 뭐 얘기했지만 약간 저희가 엄청 험중한 산길을 오르다가 마침내 뭔가 딱 광활한 대지가 이렇게 펼쳐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진짜 진입한 느낌이 들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온곡습지 때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식생을 너무 내가 관찰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제가 해설사님의 말도 조금 많이 기울였기도 했지만 제가 조금 멈춰서 조금 뒤에 서서 좀 많이 이 식생을 관찰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온곡습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거는 인제 용늪습지는 확실히 식생이 조금 더 눈에 띈다고 해야 되나? 비료용담 같은 보라색, 빨간색, 뭐 주황색, 노란색 조금 개성이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식생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금 굳이 내가 뭐 의식하지 않아도 되게 그런 식생의 다양성이 좀 많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진짜 야생적이라는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원시림의 형태랄까? 그리고 또 끈끈이 주걱이나 그 개통발이라고 해서 연못에 사는 식충생물인데요. 개통발이 마치 이제 저희가 뭐 어민들이 쓰는 통발 있잖아요. 그거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개통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통발도 저희가 또 보기도 했고, 개통발은 남한에만 되게 유일하게 있다고 해서 되게 모습도 조금 신기했고, 끈끈이 주걱도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 맨날 박물관 가서 보는 거 말고, 식물원 가서 보는 거 말고, 직접 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고, 아쉽게도 사기나 뭐 이런 포유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식생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인제 용늪습지의 그 좀 특징? 생태적 특징을 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그 해설을 같이 들으시는 인원이 꽤 돼서 이제 물론 그 습지를 목표로 그러니까 습지를 목표로 반드시 왔다기보다는 그 대암산 그 산행을 그죠. 좀 더 하는 김에 좀 같이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꽤 많이 찾아오시는구나 관광객들이 그러 싶었고 또 여기가 미리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 진짜 예약 안 하면 못 가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뭔가 아주 포장 안 된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골목골목으로 구석구석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 현지에 살고 계시는 그 토박이 분들이 안내해 주시지 않으면 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정말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곡습지의 경우에는 좀 더 관광지화된 느낌이라면 여기는 어떤 이용적인 면에서는 좀 인간의 손길이 덜 닿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명한 이용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냅두는 게 맞나? 아니면 온곡습지처럼 좀 여기를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좀 더 잘 개발하는 게 낫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아, 확실히 두 지역의 색깔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온곡습지는 6개의 마을이 조금 상생해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반면 인제는 저희가 갔을 때 등산객 하니까 좀 저 생각난 건데 그때 드릴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자두를 먹고
자들 먹고 씨앗을 버렸다가 주우세요. 해설사분이 이거 주우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내인분이. 근데 그 이유가 그 생태계 교란종이나 외래종이 유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등산객들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정해져 있고 함부로 뭔가 음식을 먹거나 뭐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반영하면 옹곡습지 때는 사실 그런 안내인이 곁에 붙은 적도 없었고 사실 저희가 조금 자유로운 느낌이었다면 이곳은 조금 더 통제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확실히 조금 더 보존하려는 의도가 더 보였다라는 의식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데크도 저희 그 옹곡습지도 물론 데크가 조금 좁긴 했지만 데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용늪습지는 딱 그 큰 용늪을 볼 수 있는 곳만 데크가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손을 정말 대지 않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희가 쓰러진 나무를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바위를 또 이렇게 짚어오면서 4발 달린 그런 동물처럼 갔는데 그 정도로 정말 그 자연 고유한 형태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등산객들의 편의에 따라서 데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생태 탐방도 저희가 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약간 제주도의 오름처럼. 네네. 이번에 생태 탐방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 말까지 생태 탐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또 용늪 갔다 온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개인이 느꼈던 좀 내밀한 마음, 좀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이번 탐방 토크가 되게 재밌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용늪습지 얘기를 좀 나눠봤다면 해외사분의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 패널 토크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습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현명하게 이용을 해서 또 마포구가 라마사르 습지 도시가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 강원도 인제에서는 어떻게 보존 활동을 하고 또 현명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보존과 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좀 쌤의 그 이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쌤은 이 보존 활동이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왜 우리는 습지를 보존해야 할까요? 왜 습지를 보존해야 되느냐? 습지는 뭔가 우리에게 대놓고 막 중요하다고 소리내어 외치진 않지만 그죠. 반드시 우리 생태계 어떤 기초 내 위에서 은은하게 우리에게 항상 살아가게 해주는 우리 지탱하게 해주는 뭔가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습지가 갯벌도 그렇고 일단 되게 적은 면적이지만 훨씬 그 숲이나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용늪습지 같은 경우는 이탄층이 발달했잖아요. 네네. 그 이탄층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의 저장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습지가 파괴되면은 이탄층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탄층이 훼손되면 거기 있던 이탄이 물질이 빠져나오잖아요. 유기산도 빠져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 양이 저희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지를 보존하는 건 곧 공장을 파괴시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장이 폭파되면 큰일 나는 것 마냥 습지도 파괴되면 공장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습지가 왜 중요하냐면 식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미생물들, 뭐 균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식물이 죽으면 그 식물과 연결되어 있는 공생활동을 하는 미생물들, 균들도 같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죽지 않게 내버려 두는 건 미생물 균이 보존될 수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게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한테도 맞아요. 피해를 주지만 미생물 정말 원초적인 생물한테까지도 미쳐 있다는 걸 저는 습지 공부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대왕성 용늪이 지금 보존 어떤 환경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이걸 위해서 어떤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보자면, 대표적인 건 아까 이제 산림보호원 분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로 인한 육화 현상인데요. 2018년과 달리 2019년부터 갈변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갈변 현상이 이제 나뭇잎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고사를 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안개 없이 또 맑은 날이 조금 많아지고 또 겨울에는 강원도 이제 원래 눈이 많이 오는데 네네. 적설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기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산지 습지의 특징이 오로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적설량이 적으면 그 눈이 녹으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적설량이 적으면 빗물이나 눈에서 나온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습지에 고여있던 물이 가뭄이 지속화되면은 그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자리 주변부터 점점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식물들이 점점 안쪽으로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덮여서 습지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그 큰 용늪, 작은 용늪, 애기 용늪이 있는데 작은 용늪은 거의 육화가 진행이 돼서 지금은 물을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습지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큰 용늪도 점점 이 물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거라도 빨리 보전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96년부터 사실 꾸준히 문제가 제기가 돼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 국내에서 그 부대에 막살을 짓기도 했고, 그 큰 용늪에 스케이트장을 건설했더라고요. 용늪에. 네. 그래서 이제 훼손된 부분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군대에서 이제 뭐 훈련을 하다 보면 토사가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육지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늪의 건조화 현상,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관목립들이 이제 늪지대로 침입하면서 육화 현상이 좀 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탄층이 이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늪 주변을 원래는 이제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물러나게끔 하려고 둑을 만들기도 하고 마대자루를 깔고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극적인 이런 대책으로는 사실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도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육화 현상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삽을 들고 가서 이제 삽을 퍼올리거나 네네. 지금은 너무 심해져서 포크레인으로 이제 땅을 파야 될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조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군부대가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다행히 좀 큰 용늪이 크게 육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전으로는 크게 이렇게 육화 현상에 따른 물길을 이제 계속 가뭄이 나타나지 않게 계속 마대자루를 까는 이런 식의 보전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보전 활동으로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특히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외래생물이 다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인제 용늪에는 그 지역 고유의 전통 그 토종 식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 제거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보전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쑥부쟁이, 미국에서 온 것 같죠? 그리고 개망초, 이런 외래생물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제가 네네. 갔을 때는 몰랐는데 그 탐방객의 이용이 점점 늘면서 쓰레기가 좀 많아지고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 산악단체가 부착해놓은 리본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산악단체를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이 리본을 왜 넣는 거지? 아마 그 흔적을 남기려는 걸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리본에 좀 집중 수거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현명한 이용이기도 한 그런 소식인데 국내 1호 람사르 습지인 인제에서
습지 센터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마포구에도 밤섬을 기준으로 습지 센터를 놓으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교사 양성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해진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용lep습지센터에서 먼저 건설이 돼가지고 조금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큐도 제가 한번 공유를 들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김영철 강릉원주대학교의 식물생태학 연구 박사님께서 다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습지를 보존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연구자 입장에서는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그 같은 종이 한국에 없으면 상당히 선배 연구자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왜 선배들은 왜 보존하지 않았나, 이런 원망 섞인 목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런 보존과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듣고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사실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습지를 보존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추상적으로, 거시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환경에 되게 유의미하고 조금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금 활동가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일하는 지역 주민이기도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안 지키면, 이런 되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만큼 사실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보존 활동과 현명한 이용 활동 중에 좀 우리가 반영할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반영할 만한 지점. 저는 좀 고민인 게, 이제 밤섬의 경우에는 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밤섬은 더 어려운, 아예 출입 자체가 이제 진짜 안 되니까 거기는 진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기는 그래도 어떤 그 동반 하에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쓰레기 줍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건 조금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습지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좀 모임이라던가 뭔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습지를 항상 요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김영철 식물생태학 연구 박사님께서. 근데 저도 요새 습지에 대한 그런 방송을 계속 지속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뭐 아이들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어떤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모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양한 어떤 세대와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는 그런 밤섬을 외계로. 직접 가봐야지만 사실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니터링도 뭘 모니터링 할지를 알 수 있는지, 또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안 가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밤섬을 들어가면.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습지 탐방하면서 좀 느낀 거를 조금 떠올려 보자면,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눈이 3개 있다고 했잖아요. 지도를 보는 눈, 풍경을 보는 눈, 생명을 보는 눈,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저는 습지 다니면서 자연은 뭔가 한 번에 간다고 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고창 원곡습지 갔다 왔고, 용릉습지 갔다 왔고, 그리고 끝이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방송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꾸준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욕심 같아서는 정말 그 지역 주민이 돼서 매일매일 습지를 오가면서 관찰을 했다면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조금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습지에 대한 뭐 인식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속적인 관찰, 모니터링,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하다 보면 주변의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건 활동가도 아니고 환경운동가도 아닌 지역 주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지역 주민인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이제 밤섬에 들어가면 또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소회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쌤? 아, 네. 제가 사실 이제 탐방을 갔다 오긴 했지만 무작정 갔거든요. 아, 그쵸. 네, 무작정. 그때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봤던 그 예를 들어서 거뭇거뭇했던 게 2탄층이구나. 2탄층이 이런 거구나. 기후의 시대 이런 의미구나.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제 기억들이.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좀 그 지역마다 이 습지를 활용하는 방식, 보존하는 방식이 되게 다 다른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도 지역만의 참 특색이 있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참 지금까지 저희가 7회차에 걸쳐서 탐방 얘기도 하고 뭐 강의 내용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마포 FM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지금껏 들려드렸던 내용 전부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다음 방송에서 저희 못다한 그 생태 탐방 갔을 때 느꼈던 지점들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마지막 회차까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지구마을 팀이었고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았던 올리브 함드를입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